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6월 2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물 시장을 공부하는 것은 선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 거래, 그러니까 기초자산,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종합이나 이런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을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 특히 2배짜리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물의 비중을 50%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선물의 흐름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상장지수 펀드들의 흐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물 시장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죠. 무역 협상들이 좀 진행이 되고 또 중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부분도 이제 유예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급등 현상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동 방문에서도 이제 3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투자 금액을 유치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폭등 랠리를 펼쳤죠. 여기에 테슬라가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CEO가 물러나면서 테슬라에 집중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강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변을 했죠. 중국이 이 무역 합의 이런 부분을 이제 어기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 히토류 같은 어떤 핵심 강물에 대한 대미 수출 제한 이런 부분이 이제 해제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거론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재 또 항공부품 제재 이런 부분을 이제 서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이 관세 전쟁이 불을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너무 급등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긴 그런 부분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분쟁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올라서 S&P 500의 향후 포워드 PR이 21.5배 정도 이렇게 치고 올라온 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긴 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좀 힘겹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이제 지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할 것이다. 뭐 베센트 재무장관 포함해서 이제 이런 고위 관료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시진핑 주석은 좋은 내 친구 뭐 이렇게 호평을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날지 모르죠. 하루하루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이 이제 굉장히 바뀌다 보니까요.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이제 25%에서 6월 4일 내일부터 이제 50%로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번째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0.3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장중에 이제 낙폭이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회를 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이제 줄인 상황에서 마감이 됐죠. 그렇다고 이제 플러스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다우산업지수는 플러스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야간 선물이 반영을 하게 되죠. 야간 선물은 뭐 특별한 그런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미국 증시의 흐름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낙폭이 좀 커졌다가 오후 2시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0.4% 내외 뭐 이런 하락을 하면서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야간 선물이 하락을 해줘서 일단 첫 시작을 좀 어렵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오전 7시 바로 이제 5시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에 이제 미국 시장이 끝이 나고 오전 7시에 재개장이 됩니다. 선물이 재개장이 돼요. 이때 나스닥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0.34%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장 개장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선물 시장이 조금 돌렸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6월 선물이 급등을 했었는데 363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나 오전 그 10시 반까지 보면 흐름이 이제 굉장히 그 오르락내리락 했죠. 8시 반쯤에 이제 급락을 했다. 다시 급등을 했다가 요 9시 장 초반에 이제 요 급등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9시부터 이제 미국 선물이 좀 급등한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6월 2일 선물 시장이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을 한 그런 요인이었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10여 분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졌어요. 뭐 0.4% 내외에서 계속 이제 등락을 하다가 10시 30분쯤 바로 이때가 이제 홍콩 시장이 개장이 되던 그런 시간이었죠. 중국 상해 지수와 홍콩 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또 급락을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 선물이 이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장 막판까지 이제 연결이 된 그런 하루였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불안했죠.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개장을 했고요. 결국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뭐 가장 우리나라 선물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11시부터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 0.7% 이하로 이제 낙폭을 확대하는 이런 상황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좋을 리가 없겠죠. 항생지수도 보시면은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강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대부분 이제 11시 15분까지 대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 이제 2시 뭐 이런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그 마이너스 폭을 이제 크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티각태각 하면서 이제 항생지수를 좀 짓누른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결국 나스닥 지수가 이 하락 흐름을 이제 오후에도 계속 가져갔는데 특히 오후 3시 들어서 장 막판 들어서 또다시 그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가 넘는 이런 하락까지 이제 우리 증시가 장 막판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선물의 그 상승 부분, 장 초반에 강했던 363까지 올랐던 이 부분은 이제 다 반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오늘 6월 3일 날 열리죠. 그래서 이 결과치에 따라서 6월 4일 날 이제 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직무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0.67% 강세로 마감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은 1%가 넘는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만약 오늘 이제 시장이 개장이 됐다면 상당히 강하게 장 초반에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현재 나스닥 선물이 뭐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100% 반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기대, 확대 재정 정책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해 지수와 홍콩 항생 이런 부분들은 0.47 대 마이너스 0.57 낙폭을 대폭 줄이면서 이제 마감이 됐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 2일 날 선물 시장은 프로그램에서 1조 4천억 정도 이 매도가 나왔고요. 지금 하락 종목이 한 1300종목,
또 상승 종목이 1200 종목, 거의 비싼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스피 종합은 2700포인트를 재차 이탈하면서 이제 2698포인트 0.0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 200은 0.02%, 큰 변동이 없었죠. 이것은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이 강한 반면에 나머지 시가총액 200에 해당되는 중대형주가 이제 약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은 359.69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선물지수는 6월 선물지수는 이제 마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죠. 6월 둘째 주 이제 목요일 날 마감이 되니까요. 359.15로 약간 이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정도로 0.5 정도, 마이너스 0.5 정도로 현재 현물 지수가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거의 만기이기 때문에 두 수치가 거의 이제 젓가락 두 개처럼 비슷하게 이제 끝이 나는 그런 현상을 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겠죠. 현재 야간 선물은 이제 4포인트가 올라서 363.2로 1.12% 이제 상승하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국 이날 이제 주가를 좀 매도한 세력들은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00억 정도 현물에서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4,163억 매도를 하면서 이제 선물지수를 좀 낙하시켰다. 결국 총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이 1,700억 정도 매수를 단행하고 있으니까 선물지수에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고객 예탁금은 조금 이전보단 증가를 했죠. 56조 때보다는 좀 높아져서 현재 58조 원 이 부분을 보이고 있고 신용잔고는 18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증시가 하락을 하지 않으니까 뭐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이 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물지수의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장 초반에 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장 막판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서 결국 360을 이탈한 359.2로 0.26%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죠. 장 초반의 프로그램이 이제 약간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했었고요. 장 막판까지 프로그램이 대단히 부진했고 외국인의 선물 역시 하루 종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래서 쉽게 되돌림이 일어나질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틱 차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장 초반에 약간 그 0.4% 정도 야간 선물이 하락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갭 하락으로 반영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대단히 강하게 이 반전을 했어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한 20분 정도 그런 시간이에요. 시간을 보면.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오전 11시까지 좀 횡보 흐름을 보였죠. 다시 이제 1시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 나스닥 선물이 계속해서 층층이로 하락을 하면서 장막판 마이너스 0.8%대까지 하락을 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선물을 좀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항시 이제 요 10시 반쯤 홍콩 시장이 개장하는 이런 시간들 좀 우리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하락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짓눌렀고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에 흐름을 선물지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관세 문제가 있어서 6월 선물을 이제 특별히 설명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350에서 이제 303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320 이하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호관세가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4월달 초순에 그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략 일반적으로 이제 관세하면 뭐 한 10% 내외 이렇게 부과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뭐 40%, 50%막 이렇게 부과된다고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그 급락이 있었고요. 상호관세가 유예가 되고 중국과의 그런 관세 협정이 이제 7월 9일까지 이렇게 유예가 되는 등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굉장히 그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설명드리기가 대단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한 하락을 했다가 우리 선물 지수가 400을 넘다가 이제 320까지 이 지점이 코스피 지수의 향후 포워드 PR이 이제 0.85배 정도 되는 이런 그 저점이죠. 선물지수 320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쭉 이렇게 해 주다가 이 부분을 좀 이탈했고요. 추세가 이탈한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급등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 추세를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 지금 320 이하가 이제 만약에 없었다고 좀 가정을 해본다면, 원래 이전에 이제 이런 상승할 때 이런 구조를 보면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과거가 걸리면 62평으로 이제 다시 회귀를 하고 이렇게 N자형으로 이제 보통 이 오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되잖아요. 보통 60일 2평에서 이제 주가가 이 8.56, 또 9%, 6.5%, 6.4% 이런 데서 이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선물지수가 상승을 할 때 대략 6%에서 9% 사이에 들어오면 조정이 시작됐다. 그것은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도 그 정도 퍼센트. 현재 62평이 5.27%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 62평과 이미 이제 골든크로스는 22평이 이제 62평을 돌파한 그런 지점 아니겠어요? 보통 그 상승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62평이 상승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돌파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가는 것이 이전의 흐름을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추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2평이 이제 62평을 돌파하면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한번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62평대에서 원래 340 이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점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뭐 이런 형태죠. 이렇게 약간 이탈을 하더라도 이제 추세적으로 추세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보통 상승 추세일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경우를 보이고요. 또 고점이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추세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동시에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그런 부분들이라 뭐 상호관세 부분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좀 추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추세를 좀 이해를 해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 그래서 큰 틀로 지금 현재 1파동, 2파동, 한 3파동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단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크게
낮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전처럼 뭐 거의 22배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 S&P 500의 향후 포워드 PER, EPS가 이제 264달러까지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5,900포인트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 쪽으로 이제 부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1대 대통령이 오늘 탄생을 하고요. 내일부터 바로 이제 직무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 되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소 새로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나라 경제를 다시 동력을 확보해보자, 이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뚫어내고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이 1.1% 이제 상승해서, 물론 오늘 이제 미국 증시를 보고 또 내일 오전에 이어지는 이제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면서 1.1% 상승을 했던 이 야간 선물이 온전히 반영이 될 건지, 아니면 뭐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선으로 하루 공백을 보이는 이 부분이 내일 선물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다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2일 6월 선물은 장 초반의 강세를 견뎌내지 못하고 마이너스 0.26%로 하락을 한 359.15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6월 선물은 360포인트를 재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